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 아마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다들 단순히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고 가볍게 넘기려 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가격 숫자가 아니라 그 거품을 든든하게 떠받치던 큰 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며 여러분의 마지막 퇴로까지 완전히 봉쇄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냉혹하고도 기막힌 뒷모습을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제까지 현금 뭉치를 들고 강남집을 쇼핑하듯 쓸어가던 외국인 자본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그 내막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 세대에게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 서린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지금 이 급박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에 기댔다가는 남들이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에 빠져 평생 모은 소중한 결실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가 기회라는 달콤한 말에 속기 전에 지금 이 시장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있어야 저도 이 복잡하고 어두운 시장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강남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실상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이 숫자는 단순한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재산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무서운 자물쇠입니다.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시세가 조금 오르고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대출의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이면서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가두리 양식장이 완성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고 은행 문을 두드리면 대출 한도가 6억 원 미만으로 딱 잘려버리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작 집을 사야 할 우리 국민들은 촘촘한 규제에 덫에 걸려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데 이상하게도 외국인들은 서울 한복판 아파트를 마트에서 장 보듯이 척척 사들여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본국 은행에서 집값의 100%를 빌려와서 우리 땅을 유린했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테러 봉쇄 작전입니다. 취등록세의 중개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생돈으로 현금만 24억 원 넘게 들고 있어야 강남 아파트 열쇠를 쥘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출 한 푼 없이 이 정도 거액을 한 번에 내놓을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외지 자본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수십억 원짜리 집들은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셈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증발해버린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그저 매달 이자와 세금만 갉아먹는 처치 곤란한 짐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환영받으며 들어왔을지 몰라도 나갈 때는 문이 꽉 잠겨서 못 나가는 기막힌 처지에 놓인 것이 지금 강남 집주인들의 숨겨진 속사정입니다. 아침에는 호가를 5천만 원 깎고 오후에는 또 수천만 원을 더 내리며 제발 사달라고 매달려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이 적막함이 얼마나 소름 돋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드실 겁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한국 부동산을 쇼핑하던 자본가들이 왜 지금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는지 그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황금처럼 귀하던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이 현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거품 가격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추악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들이 찍어 누른 신고가 뒤에 숨겨진 치밀한 조작의 기술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무서운 공포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수법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을 숫자 놀이터로 만들었는지 이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 외지 자본들은 완전히 거꾸로 행동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수억 원이나 비싼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국말 없이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가를 찍어버리는 기이한 광경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혹은 한국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전체의 몸값을 순식간에 끌어올려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려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산이 까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대단지에서 벌어진 사례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부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가짜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가로 등록한 뒤 주변 집값이 그 가격에 맞춰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수법입니다. 이미 단지의 기준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친 뒤였고 그 독이 든 성배를 들이킨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강남의 상징이라 불리는 타워팰리스에서도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30살 된 중국 청년이 자기네 나라 은행에서 8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와서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사버린 일입니다. 그는 시세를 따지기는커녕 주인이 부르는 대로 돈을 다 줬는데 이것이 결국 그 동네의 새로운 기준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매물은 그 터무니없는 가격부터 시작하게 되니 결국 여러분이 사야 할 집값에 잔인한 거품을 잔뜩 불어넣은 셈입니다. 이들에게 한국 부동산은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숫자 놀이터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공격적으로 들어와 신고가를 쉴 새 없이 갱신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시장의 상승 신호인 줄 알고 착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강남이 오르니 주변 마포와 용산 그리고 성동구까지 도미노처럼 따라올랐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인 독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생각할수록 우화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소득 증빙조차 안 되는 8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수십억 원짜리 집 문서를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모를 둔 덕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편법과 불법의 통로가 너무나 깊고 어둡습니다. 이제는 사탕 대신 수십억 원의 집 문서를 쥔 아이들과 그 돈이 흘러들어온 추악한 경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손주들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은 명절에 세뱃돈 몇만 원 받으면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며 뿌듯해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기막히고도 화가 치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형 아파트 주인이 이제 겨우 8살 된 꼬마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정말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작은 손에 사탕 대신 수십억 원짜리 집 문서가 들려있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용산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17살 고등학생이 27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전액 현금으로 치르고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부모가 중국에서 자식에게 직접 돈을 물려주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니까 한국 부동산을 세금 세탁의 우회 통로로 철저하게 이용한 셈이죠. 심지어 33살 청년은 대출 한 푼 없이 120억 원짜리 초호화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척척 샀다니. 우리 평범한 이웃들 입장에서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이 이름으로 집을 사는 순간 국세청에서 현미경을 들고 달려들어 자금 출처를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숨 쉴 틈 없이 압박했겠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감시망에서 교묘하게 빠져나와 온갖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내국인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을 대면서 외국인 미성년자의 수십억 원 거래는 검증도 없이 통과시켜준 법의 허점이 참으로 원통할 따름입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이 해외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을 위한 거대한 비행장이자 돈세탁 창고로 쓰여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 서민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전전긍긍할 때 이들은 국적도 불분명한 현금 뭉치를 들고 우리 땅을 유린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함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법의 구멍을 타고 내려와 우리 땅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던 이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챙겨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의 핵심 부지까지 그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서운 일이 우리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뼈 빠지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챙겨서 자기네 나라로 훌쩍 떠나버리는 외국인 집주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명 야반도주라고 불리는 이 몰상식한 행태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물어준 돈만 벌써 64억 원이 넘었다고 하니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소중한 혈세 아닙니까? 피해를 본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아들딸이나 손주 같은 청년들인데 이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은 그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국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에 법은 그저 뒷짐만 지고 있었고 결국 도둑 맞은 사람만 억울하고 도둑놈은 멀리서 웃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천 같은 지역을 가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와 건물만 잔뜩 지어놓고는 수익이 안 난다는 계산이 서자마자 관리는커녕 그대로 내팽개쳐버린 유령 건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갈라지고 주변 환경은 황폐해지면서 인근 상권까지 통째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건물 주인은 외국에 앉아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웃들의 집값은 곤두박질치고 지역 경제는 마비되는데 항의할 곳조차 마땅치 않아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가슴에는 피멍만 시퍼렇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지점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인근이나 평택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 바로 옆 노른자 땅들을 중국 자본이 무려 300억 원이나 들여서 싹쓸이했다는 소식은 정말 온몸의 털이 쭉 뼈썰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부지가 외국인에게 이렇게 무방비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우리 안방의 열쇠를 정체 모를 타인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독버섯처럼 번져나간 이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안쪽에서부터 위협하는 현대판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내 집 앞마당도 아니고 국가의 심장부와 같은 군사시설 옆에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 거액을 쏟아부었을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이지요. 서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보증금을 가로채고 국가 안보에까지 구멍은을 내며 활개치던 이들에게 이제 드디어 정의의 매서운 몽둥이가 내려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어떤 촘촘하고 강력한 그물을 쳐놓았는지 이제 그 구체적이고 무시무시한 법적 장치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 부동산 시장을 자신들의 만만한 놀이터나 범죄의 온상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 아주 강력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짜 점심은 끝났습니다. 정부가 아주 무거운 몽둥이를 꺼내 들었거든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부동산 금융망은 예전처럼 돈 뭉치만 들고 오면 집을 살 수 있던 그 안일한 시절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토지 거래 허가제의 강력한 진화입니다. 이제는 구청장이나 시장 눈치 볼 것도 없이 국토부 장관이 핀셋으로 콕 집어서 여기는 허가구역이야 라고 선포하면 그날로 거래가 꽁꽁 묶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고서 한 장 내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집을 사기 전에 미리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만약 허가 없이 몰래 계약서를 써봤자 그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183일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집을 사려면 실제로 183일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어떤 비자를 받아 들어왔는지까지 낱낱이 밝혀야만 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던 갭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직접 들어와 살지 않을 거라면 아예 발도 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또 어떻습니까? 해외 예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만든 돈까지 출처를 상세하게 적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자금 세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해외 당국에 즉각 통보되는 시스템까지 갖춰졌으니 한국 부동산을 검은 돈의 세탁소로 쓰던 시절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그물이 사방에 깔리니 그 영악한 외지 자본들이 도대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돈줄이 막히고 나갈 길까지 사라지니 시장에는 전례 없는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고 그 기세 등등하던 큰손들이 비명을 지르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기막힌 구조가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노린 이 치밀한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자본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기록들은 우리에게 아주 소름 돋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래량이 무려 88%나 폭락했다는 이 경이로운 수치 뒤에 도대체 어떤 진짜 공포가 숨어 있는지 그 실체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량이 무려 88%나 폭락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거래가 줄어든 수준을 넘어선 시장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10채가 팔리던 자리에 이제는 겨우 한 채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끊겨버렸으니 시장에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기록을 되짚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2년에 외국인이 소유한 집이 8만 가구 정도였는데 2024년 말에는 10만 가구를 훌쩍 넘겼고 그 늘어난 집들의 70% 이상이 모두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작년 봄만 해도 한 달에 800건 넘게 마치 쇼핑하듯 집을 쓸어 가던 그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던 큰손들이 사라지니 시장은 그야말로 정적이 흐르는 깊은 산속처럼 조용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파트 값을 떠받치고 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월급이 아니라 이런 외국인들의 눈먼 돈과 투기 자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시세보다 몇 억씩 더 주고 찍어낸 신고가가 우리 집의 진짜 몸값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위태로운 거품 위에서 안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받쳐주던 기둥이 통째로 뽑혀나간 셈이고 남은 것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일뿐입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이들이 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황급히 한국을 떠나겠습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손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큰손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텅 빈 거래 장부와 끝을 알 수 없이 뚝뚝 떨어지는 호가뿐인데 이것이 결코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폭락의 불길은 단순히 숫자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강남의 대장주 아파트들까지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5억 원씩 가격을 깎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 처참한 현장이 지금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벌어지는 도미노 붕괴의 실상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돈이라는 건 참 영리하면서도 무섭도록 냉정합니다. 국적도 없고 의리도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한평생 땀 흘려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였지만 이 거대 외지 자본들한테 서울 아파트는 그저 수익 나면 팔고 떠나는 차가운 금융 상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이 더 이상 만만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이 영악한 돈들은 미련 없이 보따리를 싸서 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나 캐나다 밴쿠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무려 60%까지 올려버리며 투기 세력의 진입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렸고 캐나다 역시 외국인 구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며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노른자 땅을 휩쓸고 다니던 이 거대 자본들이 이제 규제가 심해진 서울 대신 엔화가 싸서 만만한 일본 도쿄나 세금 체계가 명확한 다른 선진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은 고작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본 도쿄는 4.2%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들의 탈출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익이 보이면 구름처럼 몰려왔다가 위험한 냄새가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자본의 본성입니다. 과거 밴쿠버의 사례를 보면 외지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시장이 바닥을 치기까지 정말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아파트값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고가에 속아 넘어가기에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고 엄중합니다. 남의 나라 돈으로 세운 모래성 위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되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거품이 꺼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진 시장의 민낯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남들이 다 빠져나간 잔치집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도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아주 긴박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생존의 법칙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강남을 덮쳤던 그 많던 외지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현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집값이 외국인들의 투기 놀이터였다는 사실은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기막힌 내막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결국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아주 냉정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단순히 5억 원이 빠졌다고 해서 덥석 뛰어들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판의 움직임을 읽어야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무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아주 신중한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설계하고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패를 마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특히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취득세 60%를 때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시장 데이터와 흐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니 실제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 됩시다.